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부터 뉴욕타임즈가 보도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 사안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삭간몰이라는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발견돼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윗에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는 정확하지 않다. The story in the New York Times concerning North Korea developing missile bases is inaccurate. 예,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We fully know about the sites being discussed. 우리는 완전하게 그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계속 논의돼 왔던 거다. Nothing new. 어떤 것도 새롭지 않다. And nothing happening out of the normal. 어떤 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도 뭐 일어나고 있지 않다. Just more fake news. 단지 페이크 뉴스 정도다. I will be the 이게 이제 트럼프가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I will be the first to let you know if things go bad.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들로 알게끔 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 If things go bad. 어떤 일이 잘못되면은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뿐만이 아니라 이 핵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뭐가 일이 틀어질 경우에는 내가 제일 먼저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뭐 이런 뉴스 보도 요거 너무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대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로는요. 아니 물론 트럼프가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정확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청와대가 우리도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청와대가 마치 트럼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의도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르고 그 얘기한 목적이 트럼프는 그래 저는 이제 오늘 결국 방송 내용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목적이 무엇이냐, 트럼프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대단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일이 틀어지는 일이,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면 내가 먼저 알려주겠다. 그런 CNN, 뉴욕타임즈 이런 뉴스 국민 여러분들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제대로 된 정확한 내용도 아니다. 그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랑 청와대가 그거 새로운 내용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은 이게 어떤 갖고 있는 마음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문제성이 굉장히 달라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는 어떤 자기의 전략을 위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 트럼프는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국 문제, 이란 문제 이것들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 전략적 문제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트럼프는 그 큰 틀 안에서 그렇게 언급한 거고, 한국 정부가, 청와대가 그거 대단한 내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하셨지만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중단거리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 기지인데 그게 어딜
겨냥합니까? 스커드 미사일이면은 일본까지도 못 가잖아요. 다 한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사일 기지들은 한국을 겨냥하는 미사일 기지이기 때문에 뭐 가령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이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 군사 협의를 할 때 꼭 이 문제를 북한하고 협의해서 남한의 군사력을 뒤로 물릴 경우에 너네들은 그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북한하고 꼭 논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핵심 기밀에 속하는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북한하고 그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그 미사일 기지가 한국을 겨냥하는 건데 스커드는 한국, 노동미사일은 일본 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틀 전에 보도된 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게 과연 지금 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정보 당국에서 슬쩍 흘렸다. 그 CSIS라는 데다가 이거 빅터 차라는 사람이 요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래요. 미국 정보 당국 쪽에서 그 CSIS라는 민간 연구소에 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려서 미국 정보 당국이 직접 발표하면 공식적인 내용이 돼버리고 시끄러워지니까 북한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가 되면은 북한하고 완전히 깨지니까 서로 관계가 대화 모드로 가고 있는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좀 시끄러워지고 부담이 되니까 민간 연구소에다가 일부러 슬쩍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평론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적으로 CSIS가 자기네 역량으로 그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자기네 역량으로. 왜냐면은 그 CSIS에서 삭간몰 미사일 기지 요거를 발표한 날짜에 똑같은 날짜에 미들베리 국제연구소라는 데가 있나봐요.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산하에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같은 날짜에 언론에다 살짝 흘립니다. MBC라는 언론, 미국의 그 주요 언론 그 회사잖아요. 주요 언론 기업이잖아요. NBC. 거기다 살짝 이 내용을 흘려요. 어떤 내용을 흘리냐면은 중국 그 북한 자강도, 중국 접경지역. 자강도면은 평안북도 위쪽입니다. 평안북도 위쪽이고 함경남도 아래쪽. 거기가 자강도, 양강도, 그 다음에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강도 밑에 평안북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안남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자강도 중국 접경지역 압록강이 흐르는데 그 자강도 쪽에 그러니까 내륙 깊숙한 곳에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있다라고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에서 언론에 살짝 흘립니다. 12일 날. 12일이면은 CSIS가 그 뉴욕타임즈가 그 기사를 낸 그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에서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지. 그거는 이제 ICBM 미사일 기지라는 뜻이죠. 장거리니까. 뭐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 기지.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터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에서 언론에 흘린 그 장거리 미사일 기지, 자강도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거는 그렇게 뭐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사진도 없고 그냥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다. 우리가 연구해서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초 1급, 뭐 초초 1급 기밀, 아주 핵심 1급 기밀, 그 정도 수준의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정보는 아니고 그냥 미국 행정부 쪽에 약간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면은 아주 그 뭐 CIA 국장이라든가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최고위층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그냥 고위급 정도로 미국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외교 안보라인 쪽에서 그렇게 근무했던 사람들이면은 이렇게 충분히 접할 수 있었던 그 정도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정보 당국 쪽에서 이 그 민간 연구소에다가 CSIS 연구소라든가 미들베리 종합연구소라든가 국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다가 살짝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그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층에 일하던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요런 연구소로 가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 민간 인공위성을 대여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역량으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어떤 일정한 시기에 이르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CSIS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그 뉴스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트럼프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뭐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의도는 뭡니까? 트럼프의 의도. 트럼프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걸 좀 약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북한을 두고 중국,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하고 2+2 회담을 했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폼페이오하고 매티스하고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폼페이오 매티스하고 중국의 같은 그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격에 해당하는 뭐 중국 사람 그쪽 두 사람은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2+2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뭐라고 미국 쪽에 약속을 했냐면은 중국도 이제는 그 유엔 결의, 대북 유엔 결의, 경제 제재 이거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서 이렇게 슬쩍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분위기예요. 최근에. 그리고 러시아 역시 최근에 김정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은이 원래는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제 북한을 조금 멀리 하고 있어요. 아, 야, 올해는 좀 부담된다, 야. 올해는 오지 말아라. 내년에 올래? 내년에? 지금 러시아도 이렇게 슬쩍
북한으로부터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자,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 발을 빼고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쯤 트럼프가 김정은을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쯤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에게서 한 발을 빼기 시작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요리조리 요리해볼 그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만나볼 가치가 있어요. 이런 즈음에는.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당장에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냐면은 트럼프가 북한을 요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볼턴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담, 거기에 아세안 정상회담에 펜스가 이제 참석을 할 건데, 아마 펜스를 좀 도와주려고, 펜스의 그 외교적인 그런 일들을 도와주려고, 그, 볼턴이 합류를 싱가포르 쪽으로 합류한 것 같아요. 볼턴은 싱가포르로 바로 날아갔고, 펜스는 일본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가나? 하여튼 뭐 따로 갔어요. 따로. 펜스하고 볼턴하고 따로 갔습니다. 볼턴은 싱가포르로 바로 갔고 펜스는 일본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싱가포르로 갈 것 같아요. 그 이제 둘이 합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볼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꼭 하여튼 참 한국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볼턴 트럼프 김정은 2차 정상회담 준비 완료라고 말해. 준비 완료. 볼턴이 준비 완료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볼턴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President Trump remains prepared. to meet 김정은. remains prepared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다.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된 상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제든 김정은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고요. 지금 우리 한국 언론들이 트럼프 김정은 2차 정상회담 준비 완료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컴플리트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회담을 할 그 어떤 준비가 컴플리트, 피니시드.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한국 언론들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준비 완료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finish it, 트럼프 finish it, preparing to meet 김정은 이런 뜻이 아니라 remains prepared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현재 마음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언제든지 북한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장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은 볼턴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를 해야죠. 폼페이오가 담당자 아닙니까? 폼페이오가 원래 그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김영철을 만나려고 하다가 북한이 이제 그 취소하는 바람에 지난 11월 8일 날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볼턴이 이런 얘기를 할 위치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볼턴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마 기자들이 물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 언제든지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게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것 같아요. 뭐 2차 정상회담 준비 완료 이렇게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아직까지는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날 여건이 상당히 지금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에서 이제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즈, 미국의 이 진보 좌파 언론, CNN 이런 데서 이 삭감몰이라고 하는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그렇게 1급 기밀이 아닌,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정보 소스를 가지고 이 뉴스를 터뜨리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불쾌한 거예요. 아니, 북한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결국 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자, 북한 문제를 이끌고 가는 거는 북한 문제를 이끌고 가는 주도권은 전적으로 나 트럼프에게 있다. 이런 겁니다. 나에게 있지 민주당 아니면은 이 진보 좌파 언론 민주당 너네들이 나서지 말아라. 북한을 요리하는 전적인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너네들이 공격하라고 해서 내가 북한을 공격할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이제 평화회담 대화를 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야. 전적인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트럼프의 의도는 이겁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이 여론을 이끌어가는 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그 프로세스대로 민주당이 대화하라고 하니까 대화하고 민주당이 야 이제는 북한 도저히 안 되겠다. 공격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여론을 이끌고 가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트럼프의 공적이 없어지죠. 북한을 요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야 북한 핵 문제를 완수한 그 공적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2020년 재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그겁니다. 주도권을 민주당 쪽에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해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북한을 지금 요리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김정은을 만나서 또 한 번 김정은을 쥐고 흔들 지금 타이밍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자꾸 초를 치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런 좌파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물론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 북한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서 이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주는 게 김정은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종말을 앞당기고 한반도에 유리해지는 국면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의 의도는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전체적인 전략은 트럼프는 북한만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상대해야 되고 이란도 상대해야 되고 북한도 상대해야 되고 이 크게 중국, 이란, 북한 이 세 나라를 상대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싸움이에요. 볼턴이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 문제보다 오히려 중국하고 이란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언급을 했거든요. 남중국해에서 그 군사력 다 빼야 된다. 그리고 이란도 우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가열차게 압박할 것이다. 이제 북한보다는 중국하고 이란 문제를 더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그러다 이제 살짝 기자들이 물어봐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지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큰 전략이 있는데,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먼저 몰아내는 걸 먼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북한을 먼저, 김정은 정권을 먼저 무너뜨릴 그 시점이, 그것이 먼저 올 것이냐? 이런 어떤 시간 싸움에, 트럼프는 굉장히 그 어떤 절묘한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면은, 자, 트럼프가 지난 이게 행적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어떤 시간차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절묘해요. 능수능란한 면이 있어요. 북한을 압박할 때는 시진핑하고 굉장히 친한 척 하다가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김정은하고는 굉장히 또 친한 척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하고 북한을 동시에 압박을 해서 이 두 나라를 같이 상대하게 되면은 미국 대 중국, 북한 1대2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1대2의 싸움. 잘못하면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완전히 힘을 합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이러면은 정말 골치 아파져요. 정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이 절묘하게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떼어놓는 이런 수를 쓰면서 어떤 시간차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차 싸움을. 중국을 먼저 굴복시킬 것이냐,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먼저 몰아낼 것이냐, 김정은 정권을 먼저 붕괴시킬 것이냐. 이 둘 중에 어느 사건이 먼저 도래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흘러가 봐야 돼요. 아직 2020년까지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간차 싸움을 말하자면 각계격파, 한쪽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을 치는 각계격파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그 진보 좌파 언론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 2차 정상회담, 미국 2차 정상회담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왜 그런 트윗을 올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